안녕하세요. 솔로플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지금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타칭포, 일명 일본 젊은 여성들이 몸을 파는 성매매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심각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도쿄에 있는 가부키조에 있는 호스트바라고 그러죠. 호스트바에 가면 한국과 달리 좀 이렇게 좀 불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지만, 그리고 연예인처럼 대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트럭 있지 않습니까? 트럭에 거대한 사진과 그리고 그 얼굴을 담은 광고판이 주요 거리, 시부야, 하루주쿠, 신주쿠 할 거 없이 번화가 주변으로 트럭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18세 일본의 여성들이 18세에서 그 아래도 있습니다. 집을 가출한 소녀들 15세, 16세, 17세, 18세 그 위도 있겠지만 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 심각하죠. 일본의 한 기자가 일명 말하는 도쿄죠. 도쿄의 신주쿠에서 신주쿠 가부키초 거리를 내려가다 보면 오오쿠보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측으로 해서 가면 신오쿠보, 그러니까 신오쿠보는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죠. 그쪽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고요. 말고 신주쿠에서 오쿠보로 가는 길에 일본말로 코방, 그러니까 코방이 뭐냐면 파출소입니다. 파출소가 있고 그 옆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 그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오쿠보 공원. 오쿠보 공원 그 주변에 가출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취재 기자가 타칭보를 기획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의 인터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에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인터뷰하는 조건으로 마스크를 하고 안경을 끼고 인터뷰를 응해주면 2만엔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기자가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이런 말도 전합니다. 야, 어떻게 일본이 어느샌가 가난해져서 외국인들에게 몸을 팔고 일본 여성이, 어린 여성들이 해외 여러 나라에 가서 돈 벌러 다니는, 몸을 팔기 위해서.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 때는 동남아 국가나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기타 등등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내지는 후진국에서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지금 홍콩,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등 몸을 팔러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심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부키조에는 호스트바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 호스트바를 즐기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담당하는 일명 호스트들이 있습니다. 일명 한국말로 얘기를 하죠. 이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한국에도 호스트바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호스트바는 불법입니다. 참고로. 근데 한국 호스트바에서 사용하는 공사. 그러니까 여자 손님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행하는 행위를 공사라고 하는데, 일명 가부키조의 호스트바들은 호스트바에 가면 호스트들이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매출을 많이 올려야지만 넘버원이 되는데, 넘버원이 되면 이 가부키조에서는 신화적인 존재로 남습니다. 그래서 TV에도 진출하고 여러 가지 버라이티 버라이티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연예 활동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명성과 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 화장품 브랜드, 패션 브랜드 이렇게 내는 호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호스트에 미쳐있는 어린 여자 학생들이 그 담당하는 각각의 호스트들에게 월 100만 엔 이상, 한국 돈으로 지금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몸을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출에 외상을 달아서 어느 날 갚지 못하면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떼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외상해줬던 사람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연계를 해서 그 친구를 팔고, 그 친구가 거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해외로 보냅니다. 홍콩, 뉴질랜드, 뭐 기타 등등. 이래서 지금 일본의 그 정부조차도 발칵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예요. 자, 그 친구에게 라면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이 일을 왜 시작했으며, 그리고 너의 지금 현재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진학을 위해서 도쿄에 왔고, 그리고 현재 대학교 3학년이랍니다. 참 이게 뭐랄까, 대학생 여대생들이나 그리고 남녀공학이든 뭐 여대든 상관없이 이 일본 여대생들은 사실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물가도 비싸고 혼자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보다 좀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 타칭포, 그리고 일명 말하는 성매매,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SNS로 돈을 이렇게 벌었다는 내용들을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따라하는 어린 여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도쿄에만 촬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일단 홍콩으로 일단 가보면 어떤 그 뭐랄까, 그 홍콩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줬겠죠. 그래서 홍콩 가면 AV 여배우들도 홍콩으로 가서, 아니면은 마카오, 뭐 여러 곳, 한국도 있었죠. 그 일본의 AV 배우가 거기 가서 어떤 그 성행위를 하고 그걸 판매 조직, 그러니까 이 AV 여성들을 이용해서 SNS로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AV가 직접 여러분들과 성관계를 하니까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런 팔로 책들이 한 65명, 그리고 AV 배우 3명이 현지에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창피해서 정말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고민을 할 정도로 한때 일본의 뉴스를 장식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심각하게 돌아가냐면 AV를 통해서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더니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니까 사실 일본의 AV 배우 말고도 젊은 학생들, 그리고 그렇게 아까 호스트바의 외상, 그 빚이 진 여자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리고 외상가 명목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간 모으는 그 한 판매 조직이 4억 엔, 그러니까 1년입니다. 연간 그렇게 한 판매 조직만 4억 엔, 40억 이상이죠. 그럼 아까 65명의 팔로를 구성하는 판매 책들이 잡혔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여성 3명인데 AV는 3명,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빚을 진 사람들, 빚을 지고 팔려간 여자 아이들, 이게 심각한 일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몸값을 성매매를 하고 몸값을 지불받고 왜 이렇게 해외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나이대에 몸을 함부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자가 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젊은 여성들이 급증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소위 말하는 풍속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뛰는 이런, 터칭보 같은 길거리에서 직접 고객을 접대하는 이런 친구들 수요 때문에 또, 그걸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내지는 영업을 하는 풍속업은 장사가 또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허가를 받고 정기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은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안전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SNS를 통해서 쉽게 돈벌이를 하려는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호스트바에 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뉴질랜드, 캐나다 쪽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캐나다에 일본 여성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입국 거부당하는 사건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을 가면 일반인도 화려하고 이쁘면 의심을 해가지고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도 한국 클럽이라는 그 한국 클럽 댄스가 아니라 룸사롱 같은 그런 술집을 클럽이라고 합니다. 클럽을 뭐 일본말로 클럽으로 하듯이 한국 여성들이 불법 체류를 해서 돈을 벌어가거나 성매매하는 행위들이 적발되는 수가 많아지니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화장을 좀 진한 사람들은 의심을 해가지고 그날 입국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입국 거부를 당하면 한 5년 동안 일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동남아, 한국, 중국 이쪽에 일했다면 지금은 일본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서 그렇게 입국 거부 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타칭보, 일본에서 어두운 현실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고 얼마만큼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점점점 해마다 수익이 그 수요 그리고 매출 그걸 보면 얼만큼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까 말했죠. AV 3명의 팔로책 65명이 체포가 됐는데요. 그 65명의 팔로책들은 여러 가지로 SNS나 X나 트위터나 메타나 그리고 틱톡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알선을 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의 알선 책만 1년에 4억엔, 그러니까 40억이죠. 그 매출만 봐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어린 친구들은 가부키초에 호스트바에 빠져서 지금 모든 인생을 빼앗기고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해서 해외로 몸을 팔러 다니는 그런 신세에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참 이런 일본의 또 뒷모습이나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고 또 교훈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지만 일본의 이런 타칭포 내지는 정신적으로 좀 우울하거나 그리고 좀 뭐랄까 대학생들도 있으니까요. 대학생 여성들 중에 자기가 비밀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거절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다는 친구들은 초반에 연애할 때 나옵니다. 집착이 강하고 스토고 같은 기질이 있고 또 남자친구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고 울고 이런 친구들이 이런 타칭포를 통해서 빠져드는 애들도 많고 호스트바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애가오라고 하죠. 웃고 또 성격이 좀 밝은 그런 텐션이 너무 높아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텐션이 좀 되도록이면 높은 사람들, 좀 웃는 사람들, 어두운 사람보다는 아무리 이뻐도 어두운 사람보다는 성격이 좀 활달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술집이나 이런 데보다는 편의점, 콤비니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무직의 비정규직이든가 아니면 택배, 물류, 또 백화점, 의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중에 열심히 사는 일본 여성들이 그나마 저렇게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 제가 전해드리면서요.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